이어서 경찰 공무원 얘기를 진행. 경찰 공무원법 요 파트가 보통 시험에서 두 문제, 응? 평균적으로 두 문제가 거의 꼬박꼬박 출제가 돼요. 예. 자, 그다음에 146페이지 보면 경찰 공무원 관계의 소멸이라고 돼 있어요. 소멸은 경찰 공무원 신분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응? 크게 말하면 퇴직이라는 거하고 면직이라는 게 있어. 응? 퇴직하고 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그 퇴직과 면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보면 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 생기면 자동으로 경찰 공무원 신분 없어지는 거 있지? 자동으로 일정한 사유 생기면 자동으로 신분 상실되는 걸 퇴직이라고 하고, 면직은 일정한 사유 생기면 그만두게 하는 조치가 있어야 신분이 상실되는 거 있지? 그걸 면직이라. 그러니까 퇴직과 면직은 기본적인 차이점보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거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응? 경찰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건 면직인 거고, 퇴직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유형해서 자 퇴직에 대해서 공부를 써놨어요. 그죠? 퇴직. 그래서 그 의의를 보면 퇴직의 일정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법률상 당연히가 이제 면직하고 구별되는 점이야. 응? 자, 당연히 자동으로. 그래서 재직 중에 퇴직이 있고 이제 정년 퇴직 이렇게 나눴죠. 여러분들 거기에 당연 퇴직 사유 공부해야 돼. 응? 즉 재직 중에 퇴직이라고 내가 제목을 달았는데 거기에 경찰 공무원이 재직 중에 다음에 해당한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거 사유가 6가지 있죠. 요거 묶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6가지 뭐예요? 대한민국 국적 없어지게 됐을 때, 응? 아까 결격 사유 해당되면 되는 거나 똑같죠? 아까 경찰 공무원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있어도 외국 국적하고 같이 있다. 이중 국적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예. 그러면 결격 사유가 아니었는데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졌다든지, 2번 복수 국적자가 됐다든지, 3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됐다든지 멀쩡한 경찰 공무원이, 응? 네 번째 자격증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든지,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됐다든지, 징계에 의해 파면해임 받은 사람. 여기까지 보면 아까 결격 사유자와 사유가 똑같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경찰 공무원으로 신분 가지고 채용됐던 사람이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자에 해당이 되면 퇴직 사유가 되는 거야. 그죠? 단 하나는 제외. 그래서 그 밑에 주의해야 될 거. 그 첫째 줄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있지? 요거는 주의해야 된단 말이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받고 유예 기간 안 지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돼? 아까 결격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만 지금 말하는 재직 중 당연 퇴직 사유에는 해당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뭐야? 셋째 줄에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현재는 뭐라고? 당연 퇴직 사유 아니란 말이야. 아까 공부한 결격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만, 응? 그 주의해둬야 돼요. 당연 퇴직 사유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경찰 공무원의 퇴직 중에는 정년 퇴직이 또 있죠. 그래서 나이 정년, 연령 정년은 60세. 응?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원칙이 다 60세입니다. 응? 경찰 공무원 60세고, 그 다음에 경찰이나 군의 이런 특수한 조직에만 인정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계급 정년 제도야. 응? 한 계급에서 장기간 승진을 못하고 있을 때 그 기간 지나면, 일정 기간 지나면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응? 그래서 계급 정년. 그래서 동그라미 1항에 보면 이제 고위 계급에만 인정하죠. 그래서 4계급에 인정합니다.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응? 그래서 치안감으로서 4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승진 못했어. 그러면 퇴직이야. 응? 계급 정년제에 걸려서 경무관으로서 경무관 된 지 6년 동안 승진 못하고 있다. 퇴직. 그죠? 총경 11년, 경정 14년. 그래서 경정부터 치안관까지 4계급에 적용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밑에 하위 계급에는 계급 정년제가 없어요. 응? 자, 그 4계급 숫자 외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뭐 시험에 잘 안 나와. 1항 정도 나오고. 다만 이제 사항을 보면 경찰청장은 어떻게 돼? 전시 사변 등 비상사태에서는 계급정년 연장해 줄 수 있대. 그죠? 2년 범위 안에서 그 정도 그치자. 1항과 4항 정도. 정말 하려고 마음 먹고 완벽히 한다 그러면 뭐 다른 것도 다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해. 시험 공부는 주로 많이 나왔던 영역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 조금 더 하는 정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더 완벽히 하나. 그죠? 그러니까 좀 초점을 포인트를 잡자 이거죠. 그다음에 뭐 퇴직 시점은 별건 없어. 퇴직은 원래 정년에 도달하면 연령 정년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생일이 5월 달에 있어. 5월 20일이 생일이다. 그러면 그때가 만 60세가 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5월 20일 날 정년 퇴직하나? 그렇게 생일을 기점으로 퇴직하게 하면 이 조직에 혼란이 생겨요. 막 구멍이 숭숭 뚫리고 새로 발령 내고 뭐 이게 시차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딱 1년을 둘로 쪼개서 1월 달과 6월 달 사이에 정년 생일이 도달하는 공무원들은 6월 30일자로 모두 다 퇴직하는 걸로 그렇게 일괄 처리하는 거죠. 응? 그런 식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는 거 읽고 지나가. 그래서 계급 정리 두 가지. 동그라미랑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이런 식으로 4개 그 숫자하고 연결하고 비상사태에서 경찰청장이 2년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 연장해 줄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그다음에 면직은 이제 면직은 일정한 사유 생겼을 때 너 그만둬라 해서 이제 일정한 조치를 해가지고 신분 상실시키는 거를 면직이라 그래. 근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하나는 본인이 사표를 제출해서 사표 수리해주는 조치를 함으로써 그만두는. 그걸 의원 면직이라 그래. 의원 면직. 그 다음에 아까 뭐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너 그만둬라. 강제로 면직시키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 면직이 두 가지로 나눴죠. 의원 면직. 의원 면직하면 떠오르는 건 원에 의해서. 의원이라는 게 본인이 원. 의원 면직 하면 사표 내서 그만두게 하는 조치를 의원 면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머릿속으로. 그런데 의원 면직에 대해서 공부할 거 니은번 공부해야 돼. 뭐라 해서 자, 야, 공무원이 사표 딱 냈어. 그러면 사표만 딱 갖다 내면 이제 경찰 공무원 관계는 끝난 건가? 따라서 이제 출근 안 해도 되고 근무 안 해도 되나? 경찰 공무원 신분이 없어지는 건 사표 낸 시점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사표를 수리해야만 신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표 제출했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공무원 신분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 출근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돼요. 응? 그래서 니은번 사의 표시만으로는 공무원관계에 소멸되는 건 아니다. 수리가 돼야 의원 면직 처분. 우리가 법률 용어로 의원 면직 처분.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표 수리됐다 이런 말로 많이 쓰지. 그 의원 면직 처분이 있어야 신분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출근 안 해도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까 보자. 야, 조직에서 일도 잘하고 이 조직 구성원의 인간관계도 좋은 그런 자가 사표 내고 그만둔대. 응? 뭔가 좀 화나는 일이 있어. 그래갖고 확 사표 내고 그만둔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조직에서 인사권자가 사표 내자마자 바로 사표 수리할까? 그러진 않을 거야, 그지? 좀 붙잡으려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그러는 것보다 그럼 그냥 좀 시간이 흐르면 또 돌아오겠지 이러면서 이제 바로 사표를 수리 안 하고 예를 들어 다른 거로 처리해줘. 뭐 휴가 기간으로 처리해 준다든지 잠시 기다려 준단 말이야. 응? 그리고 이제 설득하죠. 오라고 다시. 근데 이제 조직에서 미움받는 놈은 어때? 사표 냈다고 그러면 얼씨구 하고 바로 사표 수리해 버리겠지, 그지? 사표가 수리되고 난 뒤에는 나 사표 낸 거 물를래요. 다시 가서 사표 제출한 거 철회. 즉 사표 낸 거 다시 물를 수 없어요. 사표가 수리되고 난 뒤에는. 수리되기 전에는 사표를 냈어도 이게 마음이 바뀌면 사표 냈던 걸 철회, 물을 수는 있는데 그건 언제까지야? 사표 수리 전까지만 가능해. 응? 그리고 조직에서 미움받는 놈은 얼씨구 하고 바로 수리해버리겠지, 그치? 자, 그래서 니은번 따라서 두 번째 줄을 이해하죠? 사직서가
인사권자에서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공무원 신분 유지되기 때문에 출근해서 근무해야 될 의무가 있어. 안 하면 이 밑보인 놈이면 뭐해? 징계 사유로 삼아서 징계를 한단 말이야. 왜 출근 안 하고 근무 안 했느냐? 무단 결근해가지고. 자, 니은번 그다음에 디귿 얘기했죠? 언제까지 사표 제출했던 거 물을 수 있어? 철회. 사표 수리 전까지. 수리된 이후에는 뭐 물는 거야? 수리되기 전까지. 이 수리되기 전까지를 이 법에서 쓰는 말로 표현하면 의원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 의원 면직 처분이라는 게 있기 전까지.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여러분 사표는 자신의 의사로 진심의 의사로 내야 되는 거야. 본인이 자기가 그만두겠다는 그 의사 표시를 해서 이제 그만두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막 뭐 강요 협박에 못 이겨서 사표를 냈다. 그러면 사표 제출 행위 자체가 위법이고, 그게 뭐 도저히 뭐 제정신 아닌 상태 막 그런 상태에서 사표 작성하고 도장 찍겠다 이렇게 되면 그 사표 제출은 무효로 보기 때문에 그 사표 수리하는 행위도 무효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니을번 한번 읽어봐. 강박, 강요 협박에 의해서 사표 제출이 됐다면 이 사표 제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걸 수리했다면 그 수리한 조치, 즉 면직 처분은 위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 내가 일단 뭔가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냈어. 뭔가를 항의한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냈어. 근데 정말로 사표가 수리되진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정말 그만둘 의사는 없고 항의한다는 뜻으로 이제 사표를 냈는데 사표 수리될 줄 알고, 근데 반려될 줄 알고, 근데 사표 수리가 돼 버렸어. 나중에 어떻게 돼? 나 사표 내려는 거 진심이 아니었다. 아무 소용 없어 그거는. 따라서 그게 그거야. 지금 두 번째 줄 니을번에 자기가 진짜로 사표 낼 그만둘 의사는 없었다 해도 강요 협박하지도 않았는데 항의의 뜻으로다 뭐 사표를 냈다 해도 그대로 유효고 사표 수리되면 끝이야. 그걸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래서 요런 것들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강제로 면직시키는 건 이제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너는 그만둬 하고 이제 강제로 신분 소멸시키는 조치인데, 이것도 니은번 징계, 법이 정한 징계로서 자르는 거 있어요. 징계 면직은 두 가지죠. 파면과 해임. 징계로서 자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징계는 아니지만 일정 사유 생기면 인사권자가 절차 밟아 자르는 게 있어. 그게 직권 면직이야. 인사권자가 직권 면직 시키는 게 있어. 그 직권 면직 사유 있죠? 이 사유 체크해야 돼. 직권 면직 사유 1번부터 6가지가 있죠? 박스 안에. 자, 첫째. 이거 뭐야? 뭐 법이 바뀌어갖고 하여튼 자리가 없어져서 폐직 과원이 되었을 때, 정원 초과 말이야. 자리가 없어지거나 조직 바뀌고 뭐 법 바뀌고 해가지고 조직 개편이 되고 자리가 없어지고 정원 초과가 됐을 때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사유. 두 번째는 휴직 기간 다 끝났는데 또는 휴직 사유 소멸됐으면 아까 며칠 내에 신고하면 복직된다 그랬어요. 30일 내에. 근데 신고도 안 해. 그죠? 그리고 그러면 복귀 신고 안 하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아까 공부한 거다. 뭐를 이유로 직위해제 당해서 근무 성적 극히 나쁘거나 직무 수행 능력 나쁘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 대기 발령 내지 대기 발령. 아까 직위해제 시키면서 3개월. 그지? 근데도 3개월 지나도록 능력 개선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뭐 한다?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그지? 단 이거는 여러분 1번이나 2번 같은 건 이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유 아니야. 1번, 2번은. 그렇지 않아? 휴직기간 만료됐다. 근데 30일 안에 복귀 신고 없다.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은 아니잖아. 객관적인 사유지. 1번도 정원 초과 뭐 법이 바뀌었고 이런 것도 객관적 사유잖아. 이런 거는 인사권자의 단독 판단으로 직권 면직 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3호 같은 건 뭐야? 얘 능력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 그런 거는 인사권자가 단독으로 못하고 뭐하게 하는 거야?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읽으면서
3호같이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서만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사유만 따로 또 추려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따로 문제 낸다고. 응? 문제 유형이 어떤 건지 알아? 쫙 다음 아래에 직권면직 사유 나열해놨다. 이 중에 인사권자가 내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만 하도록 돼 있는 거 몇 개냐 고르라. 이런 식으로 낸다니까. 3호.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야. 경찰 공무원으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 능력,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 어떤 거냐? 대통령 정하는 사유가 바로 뭐야? 1번 지능 저하 판단력 부족. 응? 지능 저하 판단. 동그라미 2번 뭐예요? 책임감 결여. 또 뭐야? 위험한 직무 고의로 기피. 이랬다 인정될 때 이것도 뭐 필요해요?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5항은 첫째 끝에 보면 성격 내지 도덕적 결함이 심한 자. 응?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모장해놨어요. 인격장애, 알코올 약물 중독, 정신장애. 2번 뭔가 도박 같은 데 빠졌다는 뜻이죠? 사행행위, 재산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그 다음에 뭐야? 부정한 이성관계 이런 거 있을 때 그죠? 이런 이유. 이런 것들도 5항에 보면 뭐 있어? 끝에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응? 징계위원회 동의 거쳐야 되는 거 3가지입니다. 직권면직 사유 중에서 3, 4, 5 요거는 또 좀 따로 체크해봐야죠. 그리고 마지막 6번 뭐야? 자격증 상실, 필수적인 자격증이 상실된다. 응? 그럼 예를 들어서 항공경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야? 헬기 헬기 몰 수 있는 자격증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 취소돼 버렸어. 그러면 항공경과에서 배제될 것이고 또 직권면직 시킬 수도 있는 사유가 되는 거야. 그지? 그 항공용으로 특채됐는데 그죠? 그 자격증이 없어졌다면 그 특채한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 그지?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놨지. 주의. 뭐야 이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이건 아까 무슨 사유인데?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내는. 그지? 직위해제 사유는 되지만 자를 수 있는 사유는 안 되는 거야. 형사사건 기소는. 자를 수 있는 아직은 유죄 확정 판결도 안 되고 어떻게 잘러. 그죠?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는 직위해제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만 직권면직 사유는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리을번 면직시킬 때는 어떻게 된다? 원래 면직 통지서도 임용 통지서잖아. 이렇게 보면 그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면직된 걸로 보는 거지. 응? 그래서 기재된 날 그날 0시부터 기재된 날짜 0시부터 면직된 거로 본다. 다만 B번 휴직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저하 판단력 부족 이렇게 되면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이 만료된 날 요 날로 면직된 거로 본다. 이 소급을 시키는 거지. 면직 사유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우리 149페이지 경찰 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또 꽤 잘 나오는 표현이다. 특히 의무. 그 다음에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면 책임으로서 징계받는 거. 이와 관련해서 징계 절차. 징계받았을 때 또 국민들의 경찰 공무원의 구제 절차. 이쪽이 또 한 축이야. 그래서 자, 경찰 공무원의 권리. 1번은 별건 없어. 헌법상 권리. 경찰 공무원도 인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에나 인정되는 권리 인정될 것이고 국민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일 때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적 권리 보장이 될 것이다. 다만 일반 근로자에게는 노동 상권이 보장되지만 경찰 공무원들은 노동조합 만들 수도 없고 노조에 가입할 수도 없고 파업은 물론이거나 노동 상권 법률로 제한돼 있어요. 응? 그런 건 일반 근로자하고 달라요. 경찰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 다 노동자야. 노동자의 정의가 뭐야? 자기 노동력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받아 생활하는 자는 다 노동자야. 모든 공무원들 다 노동자인데 직무의 특성상 이렇게 노동 상권을 제한해 놓고 있어요. 응? 자, 뒤로 갑시다. 그러면 경찰 공무원의 권리 따질 때 어떻게 나눴어요? 자, 쌍가로 2번 신분상 권리. 그죠? 일어났죠? 경찰 공무원에는 150페이지에서는 신분상의 권리, 151페이지에서는 재산상의 권리.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크게, 그지? 그러면 신분상의 권리 보면
경찰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권리 갖는 게 있다. 일반 공무원과 공통적으로 갖는 권리. 첫째 뭐야? 신분 보유할 권리. 공무원의 신분 보유할 권리. 응? 따라서 뭐예요? 뭐 법이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막 공무원 신분 박탈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응? 신분 보장이 일단 돼 있죠. 예. 자, 여러분 신분 보유권의 셋째 줄 끝에 화살표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뭐야? 다만 하면서 넷째 줄 밑줄 15 임용 중인 자 신분 보장 안 돼요. 또 치안 총감하고 치안 정감 신분 보장 안 된다고 법이 명시해 놨어요. 응? 일단 그 셋 15 주민자, 15 임용 중인자,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응? 셋은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다만 그 밑에 내가 이제 그 표시해 놨지. 우리나라에서 치안 총감은 딱 한 사람이야. 경찰청장. 근데 법에서 경찰청장 임기 2년으로 정해 놨잖아.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그 임기 동안 신분이 보장된다는 말이거든. 강제로 못 잘라요.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응? 따라서 이 점 때문에 뭐야? 현재 우리나라 치안총감인 경찰총장 한 사람뿐이잖아. 치안총감. 결국 치안총감에게는 뭐야? 신분 보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면 말할 수도 있는 거야. 응? 법적으로는 결론은 그렇게 나와. 하지만 아직까지 임기를 채운 치안총감은 없단 말이야. 임기 2년을. 자, 어쨌든 보다 중요한 건 뭐야? 15 임용 중인자 그 법률 규정. 응? 15 임용 중인자, 치안총감, 치안정감은 뭐야? 신분 보장 받지 못한다. 요 문구, 응? 그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서장이면 서장, 지방청장이면 지방청장, 어디 정보과장이면 정보과장. 이게 직위잖아. 직위를 부여받으면 그 뭐야? 함부로 직위 법이 정한 사유 아니란 직위 해제 뭐 이런 거 막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그렇지? 아까 사유에 해당돼야 되잖아. 직위 보유권 그리고 자기 뭐야? 그 직명 사유 명함 파가지고 자기 직명을 사용할 권리 이런 게 인정되죠. 직위보유권, 직무수행권, 직명사용권, 억울하게 징계받거나 그러면 행정심판, 소송 이런 거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다 다른 공무원들하고 공통적으로 갖는다. 응? 그러나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인정이 되지 않고 동그라미 2번 경찰 공무원들에게만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 첫째 뭐 있어요? 제복 착용권. 응? 그 다음에 무기 휴대 및 사용권, 장구 사용권 이렇게 있습니다. 제목으로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자 제복 착용에 대해서는 한 줄 공부합니다. 옆에 내용에서 뭐야? 제복 착용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거다. 응? 제복 착용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응? 하나. 그 다음에 무기 휴대 및 사용은 하나 공부합니다. 맨 밑에 자 경찰관들 무기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법은 뭐다? 경찰 공무원법이야. 경찰관들 무기를 휴대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은 경찰 공무원법. 휴대한 무기를 일정한 사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 최근에도 이 문제 나왔어. 무기 휴대의 근거법과 무기 사용의 근거법이 달라. 꼭 구별해서 외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 자 재산상의 권리. 재산상 권리 제목 첫째.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당연히 무슨 권리가 있어? 보수받을 권리가 있어요. 보수 청구권. 또 뭐야? 경찰 공무원으로 적법하게 임명돼서 근무하다 퇴직하면 연금, 퇴직연금 받을 권리 있어요. 퇴직금 받을 권리, 연금 청구권. 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면 응? 동그라미 3번 실비 변상 및 실물 대여받을 권리. 실비 변상이면 예를 들어서 뭐야? 여러분들이 출장비 받아갖고 출장 갔어. 근데 출장비보다 공무 수행 안 해도 필요 이상으로 더 돈이 들었어. 영수증 끌어갖고 와서 청구하면 그거 다시 지급해 주지. 그런 게 실비 변상. 응? 또 보급품 받을 권리. 응? 그죠? 그거야. 보급품 받을 실물. 이게 말하자면 제복, 뭐 장구 이런 거 대여받을 권리.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 중에 뭐야, 응? 뭐 공상을 입거나 그죠? 순직하거나 이렇게 되면 각종 무슨 보상받고 또 국가유공자 뭐 그런 거 대우받을 권리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제목으로 당연히 돈 냄새 나는 권리들 아니야. 보수, 연금, 응? 그다음에 실비 변상 및 뭐 보품 대여 각종 보훈 혜택 받을 권리, 그지? 이렇게 나누고 이 중에
보수 청구권은 조금 더 본다, 내용을. 자, 보수 청구권. 자, 기억법.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은 국회가 만든 법률 없어요. 응?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에서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어요. 따라서 기억법 밑줄.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그 대통령령이 바로 밑에 줄에 뭐야? 공무원 보수 규정입니다. 응? 여기서 대통령 보수서부터 해서 계급별로 공무원들 보수 호봉 1호봉은 얼마서부터 시작해서 몇 호봉까지 쭉 이렇게 다 규정해 놨어요. 그리고 매년 개정하지. 응? 물가 인상만 조금씩. 자, 그래서 이거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틀리게 만들 때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에서는 공무원 보수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 보수법에서 정하고 있다. 법률을 국회가 법률로 이런 식으로 지문이 깔리는 경우도 있어. X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정해놨다. 응? 그다음에 니은번. 니은번은 크게 별로는 없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수라 그런 건 기본급에다가 수당,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을 이제 보수라 그러죠. 이거 지나가. 그다음에 디귿번. 보수는 나 월급 받을 권리 포기하겠다. 보수 포기할 수 있다 없다. 보수 청구권. 응? 디귿번의 포인트 끝에 자기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응? 월급 받을 권리를, 보수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봅니다. 응? 포기할 수 없고, 또 근데 여러분이 경찰 공무원인데 집 사느라고 은행에 대출 받았어. 근데 대출금 밀려갖고 못 갚고 있어. 월급 압류될까 안 될까? 은행으로부터 월급 압류돼요. 공무원 보수도 압류돼요. 압류되는데 반만 압류할 수 있어. 은행이 월급은 압류되지만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이 있어요. 응? 그래서 자, 공무원 자신이 자기가 보수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응? 다만 이제 월급 받을 권리 은행 같은 데서 압류는 할 수 있는데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중요하다. 공무원의 보수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이에 대한 만약에 보수 지급 못 받은 게 있다든지 그러면 달라고 소송을 내야 될 거야. 무슨 소송으로 한다? 행정소송으로 한다. 에? 행정소송 중인 소송의 한 종류인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한다. 에? 밑줄. 예. 그 다음에 미음번 보수 청구권 소멸시효기한 얼마 동안 청구 안 하면 보수 못 받은 날부터 얼마 동안 청구 안 하면 응? 학자들은 5년으로 보지만 판례는 3년으로 보고 있어요. 응? 판례는 3년으로 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비읍은 보수를 부정하게 수령한 자. 응? 우리 그런 거 많지. 야간 근무하지도 않고, 그죠? 했다고 거짓말하고 수당, 야간 수당, 근무 수당 더 챙기고 이런 거 방송에서 보도되고 그러잖아. 그런 거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응? 두 번째, 수령한 금액 2배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응? 그죠? 그러니까 2배 범위니까 어떻게 돼? 만약에 거짓으로 덧타낸 금액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응? 그 2배니까 원래 50만 원 뱉어내야 되지? 거기다가 추가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얼마를 더 붙여. 그러니까 총 합쳐서 100만 원 이내에서, 그지? 그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수령한 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이런 단어 유의하는 거야. 2배. 응? 자, 그 다음에 연금 이런 건 넘어가도 돼. 나머지 것들은. 자, 그 다음에 153쪽 가요. 자, 또 잘해야 되는 거. 경찰 공무원의 의무 잘해둬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의무. 예. 자, 여기서 공부할 때는 경찰 공무원도 국가 공무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똑같이 적용받는 게 있어. 그거 국가 공무원법에서 정한 의무. 그 외에 경찰 공무원법에서만 따로 경찰 공무원들에게 부여한 별도의 의무가 있어요. 이런 것도 구분해야 돼. 응? 자, 그럼 먼저 다른 국가 공무원들과 똑같이 인정되는 의무. 이건 다 국가 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의무 있어? 선서 의무. 그치?
내용은 별로 없어. 선서 의무.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 읽으면 돼. 취임할 때 선서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거야. 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실 의무. 이거는 국가공보법에서 명시해놨어. 1번 저 번호 매기 전에 첫째,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때 성실 의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고 대법원이 판결한 거 소개하는 거야. 자기의 전인격과 양심을 다 바쳐서 공익을 도모하고 성실히 직무 수행해야 한다는 걸 뜻하는 거다. 판례 틀리게 안 나와. 이런 거는 2번 읽고 지나가. 자, 세 번째, 동그라미 2번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 응? 모든 의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의무가 성실 의무다. 응? 이 단어 읽었죠? 따라 두 번째 줄,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일종의 윤리적으로 요구되는 의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국가공무법에 명시해 놓은 의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로서 위반하면 징계사유야. 따라서 끝에 법적인 국가공무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의무로서 위반 시 징계사유 된다. 그죠? 자, 3번 성실 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지역 밖에까지 요구될 수 있다. 응? 그 다음에 자, 또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쌍가루 2번 신분상의 의무라는 게 있고, 뒤로 가보면 신분상의 의무 쭉 있고요. 156페이지 가면 또 무슨 의무 있어요? 156페이지 맨 위쪽으로 오면 직무사명의 의무가 있어요. 이거 크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신분상의 의무는 직무를 수행할 때나 휴가 갔을 때나, 여러분 직무를 수행할 때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든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는 이상은 지켜야 될 의무야. 그게 신분상 의무야.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갖고 있는 이상은 지켜야 될 의무. 직무를 수행 안 할 때라도, 그죠? 반면에 뒤에 공부할 직무상의 의무는 직무 수행할 때만 지켜야 되는 의무.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럼 먼저 신분상의 의무. 자, 첫 번째 무슨 의무 있어요? 비밀 엄수 의무. 그래서 법조문 보면 어떻게 됐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국가공보법에. 그래서 포인트는 퇴직 후에도. 퇴직 후에도. 자, 그러면 이 법조문 해석.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란 뭘 말하느냐? 자, 기억번. 비밀부터 얘기하면, 비밀이란 건 여러분 1급 비밀, 우리 뒤에 공부하는데 강론에서 이제 국가가 비밀로 지정하는 게 있어요.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다고. 비밀 등 정도에 따라. 근데 그렇게 1급 비밀, 2급 비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비밀을 등급 매겨가지고 그거를 형식적 비밀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이 누설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비밀은 당연히 1급 비밀, 2급 비밀, 형식적으로 비밀로 분류된 거 누설하면 안 되겠지. 근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급 뭐 1급, 2급 이렇게 등급 매겨서 분류된 비밀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누설되면 뭐 공익에 큰 지장을 준다든지 누설되면 안 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 다 비밀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동그라미 1번에 중요한 건 뭐야? 실질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비밀이야. 응? 그래서 그 얘기 썼나요? 기억번의 끝에 뭐라고 했었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이거를 뜻한단 말이야. 응? 형식적으로 비밀 등급 매겨져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니은번.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공무원 자기가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응? 자기 직무 수행하면서 동료로부터 들었다든지, 응?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모든 비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본인이 직접 취급한 직무에 관한 비밀에만 한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은 뭐 이 위반으로 걸리면 징계사유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다. 응? 다만 여기서 포인트, 퇴직을 한 이후에는 징계는 못하지. 응? 퇴직한 이후에는 징계는 못하고 형사처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거 하니까 옛날에 어떤 사건이 생각난다. 옛날에 밀양 여중생 뭐 성폭행 사건이라고 있어.
그거 혹시 들어봤어요? 그죠? 근데 그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경찰이 뭐 했어? 응? 술집에 가갖고 술 먹으면서 그 술집 그 여종업원들도 있는데 그 같이 술 먹으면서 그 얘기를 다 떠벌렸어. 그 피해자 실명도 다 얘기하고 뭐 그거 걸려가지고 뭐 했어요? 뭐 했겠어?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서 배상 국가배상 판결 나오고, 응? 또 그 사건에 또 뭐 또 있는지 알아요? 비밀누수는 아니지만 비밀누수. 그래서 그러면 징계 사유도 되겠죠? 또 뭐야? 직무상 비밀누설죄 그 죄목도 있지. 공무상 비밀누설죄. 그리고 그거로도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거지. 완전 망하는 거지. 심하면 파면당하지. 형사처벌도 되지. 응? 파면당하면 연금도 감액되지. 응? 다시는 경찰 공무원 될 수도 없지. 응? 아이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 손해배상 청구당하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만 국가가 이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 아까 같이 수직 가서 떠드는 건 중과실이라고 봐야 돼. 고의 중과실이라고. 그럼 구상권 행사에서 물원에 배상해준 거. 물원으로 청구 들어올 수도 있지. 아니면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피해자가 경찰 공무원한테 직접 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배상해야 될 책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지. 잘못하면. 응? 자, 그래서 비밀엄수 의무 위반. 그래서 퇴직 후에는 징계는 못하고 형사처벌밖에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뒤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154쪽에 큰 제목이 뭐로 잡혀 있어요? 법원이나 국회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증언을 해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 이런 요구를 받았어. 응? 법원으로부터. 또는 법원에 출석해서 뭐 증언해야 될 경우. 또는 국회로부터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요구받았다. 경찰 공무원이. 그래서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관련 법이 있죠. 그죠? 여기 많이 써놨지만 간단히 줄이면 어떻게 될까? 간단히 줄이면 1번, 2번을 묶으면 하면서 소속 관서에 허가를 얻으면 증언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1항에 보면 어떻게 돼? 셋째 줄에 소속 공무서에 뭐예요?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그랬죠? 예? 그런 말이 몰랐다는 거예요. 소속 공무소, 그러니까 옛날식 표현이지. 소속 관서에 허가를 얻으면 뭐야? 증언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이 됐는데 여기 뭐야? 이런 뭐야? 법원이나 국회에 가서 증언을 해야 된다. 근데 공무상 비밀에 속하는 건데 곤란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자기 소속 관서에 허가를 받으면 이제 얘기를 해도 되고 허가 없이는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돌아오면 어떻게 돼? 처벌될 수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소속 관서에 허가 얻으면 가능하고 허가 없이는 안 된다 이거야. 소속 관서에 허가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그 큰 제목에다가. 응? 그래서 상세한 내용 한번 읽어보고요. 자, 그 밑에 모든 국가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렴 의무. 자, 의 문장 분석해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응? 여기까지를 일단 잘라봐. 응? 그럼 여기서는 앞에 전제가 뭐냐면 직무와 관련하여. 응? 이게 전제가 되죠?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 응?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은 어떻게 돼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여기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어떻게 돼? 응?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서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증여를 주고받고 하면 안 된대. 조금 다르죠? 그러면 앞에 거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야? 조직 밖의 외부인과의 관계에서는. 그죠? 경찰 조직 밖의 외부인과의 관계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 수수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직무와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과 부하 간에 주고받으면 안 된대. 응?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렇게 규정한 이 청렴 의무는 어느 법이 정하고 있는 거야?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거야. 셋째 줄 오른쪽에 있듯이. 그죠? 다만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청렴 의무에 관해서 딱 이렇게 세 줄만 정해놨어. 응? 하지만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돼? 왼쪽에 제목이 뭐라죠?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 있죠? 응? 그거는 또 따로 체크해야 돼. 자기 재산 등록하고 공개 의무. 이거는 무슨 법에서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좀 구별을 해야 돼.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다. 자, 그래서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인데, 자,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중에 자기,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재산 등록해야 될 대상자 계급 어느 계급부터 해요? 응? 재산 등록해야 될 계급, 등록 대상자 계급. 응?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는 총경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대통령령에서는 경사 이상으로 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 조금 다르게 해놨어. 응? 이상하게 만들어놨는데 하여튼 총괄적으로 보면 경사 이상부터는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거야. 응? 네, 그거 경사 이상 등록 대상자다. 시행령까지 포함해서 봐야 돼. 경사 이상이 재산 등록 의무자다. 그 다음에 등록된 재산 등록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아마 행정부 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다 등록을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느 계급 이상은 또 이렇게 등록된 재산을 일반인이 알 수 있게끔 공개를 합니다. 인터넷에 올려놔. 그래서 볼 수 있게 해놔. 그게 공개인데, 이 공개 의무자는 경찰 계급 중에서 어느 계급 이상이 공개 의무자야? 치안감 이상 및 지방경찰청장 이렇게 돼놨어. 그죠? 요거는 이제 지금도 있지만 그 예전에는 지방경찰청장이 누구도 될 수 있었어. 지금도 규정을 두고 있지.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으로 보한다 그랬어. 경무관이 지방경찰청장으로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규정은 유지되고 있지. 그래서 치안감 및 지방청장 이렇게 하는 거야. 경무관인 지방청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만 이제 예전에 제주지방청장이 경무관으로 임명됐다 그랬지. 그러면 지금은 경무관으로서 지방청장 임명된 자는 없고 최소가 치안감. 그렇지. 그리고 대부분이 치안감이고, 그리고 4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4개의 지방청만은 치안정감으로 임명한다고. 그렇지? 그 앞에서 공부했잖아. 자, 그래서 공개 의무자 치안감 이상 및 지방청장. 그 다음에 선물,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 얼마 이상 같이 나가는 건 신고하도록 돼 있고, 또 퇴직 공직자는 관련 업체에 취업 못해요. 일정 기간 유착관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도 다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야. 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거기 첫째 줄 끝에 봐. 퇴직일로부터 어떻게 돼요? 3년간은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내지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 못한다는 거야. 응? 얼마 동안 기간? 퇴직일로부터 3년간. 그렇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의 포인트를 둬. 응? 자, 예전에는 2년이었는데 1년 또 늘려놨어요. 그래서 3년이 됐어요. 지금 개정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영예 등의 제한에서 문장 그대로 읽어봐.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표창장, 훈장 이런 거 받지? 영예나 증여를 받을 때는 누구의 허가를 얻어야 돼? 이거 경찰청장의 허가 얻으면 된다. 땡이야. 대통령의 허가 얻도록 돼 있어요. 대통령의 허가 밑줄. 그 다음에 4번 품위유지무. 자, 모든 국가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이 밑줄,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나 안 할 때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이거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도박을 한다든지, 응?
불순한 이성교제를 한다든지 불건전하는 등등. 예를 들자면 쭉 나머지는 뭐야? 무슨 축첩, 첩계약을 맺는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알코올 중독된다 이런 것 같이 공직 체면 위신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응?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운동 금지된다. 응? 그래서 기억번 읽어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 가입할 수 없다. 또 선거에서 특정 정당, 특정인 지지 반대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투표해라 마라 권유하는 거, 서명운동을 주도하거나 권유하는 거, 또는 선거와 관련된 문서 도서를 게시하거나 이런 거, 기부금을 모집하는 거, 누구한테 정당에 가입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권유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공무원도 투표하는 날 쉬는 날이면 가서 투표할 수도 있는 거지. 그 투표권 행사하는 건 상관없어.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에게 한 표 주는 거는 그거는 정치운동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그지? 자, 이런 거 금지된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니은번 어떻게 돼? 다른 공무원들한테 위에서 말하는 박스 안에 이런 정치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응? 또 그거 안 하면 보복한다 뭐 이런 거, 또는 이거 요구한 대로 해주면 뭐 승진, 다음번에 꼭 승진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가 약속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디귿번에 뭐라고 돼 있어? 응?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이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뭐야?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또 강력히 경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이런 규정을 2014년도 신설했습니다. 응? 이런 거 주의해서 봐둬야 돼. 새로 신설된 조항. 자, 그 다음에 6항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집단행위 금지 있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공무원은 노동운동, 그 밖에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기읍번 문장으로 정리하면 돼. 집단행위 금지. 자, 그 뒤에는 넘어가죠.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직무상의 의무 있어요. 직무상의 의무. 자, 이거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졌지만 직무를 수행할 때만 요구되는 의무. 직무 수행 안 할 때는 이 의무 요구되지 않는 거야. 어떤 의무 있어요? 자,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직무 수행할 때 지켜야 되는 의무. 법령 준수 의무. 응? 그 다음에 뭐야? 상관의 명령에,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의무. 그 다음에 직무에 전념해야 된다는 의무로 묶어서 말할 수 있는 거. 직장 이탈 금지, 영리 업무 종사 금지, 겸직 금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친절 공정, 종교 중립 의무 이렇게 돼 있고, 경찰 공무원에게만 부여된 직무 수행 시에 특별한 의무가 쭉 나열됐어. 그죠? 거짓 보고 금지 의무 등. 따라서 이거 앞에다가 일단 제목만 쭉 나열해서 구별하는, 공부하라는 거야. 응? 경찰 공무원에게만 인정되는 직무 수행 시에 특별한 의무와 모든 국가 공무원들에게 똑같이 인정되는 의무, 이거 좀 구별하라는 얘기지. 응? 그리고 그 밑에 다시 부연 설명. 자, 첫째 1번 법령 준수 의무.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두 번째 복종 의무. 법조문이 어떻게 됐어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뭐하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그러면 그 밑에 소속 상관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자기 직무에 관련해서 직급 상관을 말하는 거예요. 직속 상관. 응? 그래서 소속 상관이란 직무상의 상관을 말하는 겁니다. 직무상의 소속 상관. 그러니까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자기의 직무상 이 계통에 있는 상관이 아닌 자의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는 겁니다. 복종 의무가. 직무상의 소속 상관. 응? 직무상 상관인데 계급이 상위 계급, 하위 계급 이렇게 있는데 서로 내용이 다른 그 명령이 내려와서 지시가 와서 어디에 따라야 돼? 직속 상관 바로 위에. 응? 그게 조직의 통일성 유지상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소속 상관이란 직무상의 상관을 말하며, 직무상 상관인데 상이한 계급으로부터 서로 다른 지시가 내려왔다. 직근 상관에 응? 따른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소속 상관의
내리는 직무상 명령, 즉 복종을 해야 되는 직무상 명령은 뭐야? 직무 집행에 직접 관계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직무 집행과 간접적으로 관계된 것도 포함합니다. 직무 집행과 관련된 복장, 뭐 머리 상태 있잖아. 두 발이 너무 보기 싫다. 응? 공무원으로서 좀 품위상, 응? 뭐 물들이고 뭐 이상하게 하고 다닌다. 이런 건 좀 단정히 해라. 이런 것도 다 직무 그 자체가 직무수행은 아니지만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끝에 직무수행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복장 같은 것도 포함된다. 응? 그러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순수한 사생활은 그건 따를 의무가 없는 거지. 그지? 뭐 누구를 사겨라. 누구랑 결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복종 의무의 한계. 그러면 소속 상관이 내리는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다 복종해야 되나? 아니다. 응?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복종 의무. 자, 첫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부당. 부당이 중요한 단어예요. 부당. 또는 부당하고 같이 묶어서 위법이라고 의심. 위법 의심 드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돼? 안 해도 돼? 복종 의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 복종 거부하면 징계받는 거야. 응? 단순히 위법이라고 의심만 든다든지 뭐냐면 위법은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조치는 아니다. 지금 뭐야?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조치다. 이게 부당하다는 거야. 그런 정도일 때는 이 하급자가 지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안 따라 할 수 없다는 거야. 따라야 된다는 거야. 안 따르면 징계받게 된다. 그러나 셋째 줄 어떤 거야? 두 번째 줄 명백하게 위법인 거 있죠? 응? 예를 들면 뭐야? 이 법에 어긋나게 처리하라는 거야. 법에 어긋난다는 거 알면서도 야, 그 상관하지 말고 위법인 조치를 하라고 강요한다든지 명백히 위법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복종 의무를 따르자니 아까 공부한 법령 준수 의무가 희생되고, 응? 그렇다고 안 따르자니 법령 준수 의무는 지키게 되는데 복종 의무를 위반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잖아. 이때는 판결에 따르면 어떻게 돼? 법령 준수 의무가 우선한다고 보는 거야. 이럴 때는 명백히 위법일 때는 복종 의무 없어. 이때는 복종 거부해야 돼. 만약에 상관이 명백히 위법인 명령을 내렸는데, 응? 거기에 어떻게 돼? 따랐다? 같이 벌 받게 되는 거야. 같이 징계받고 처벌되게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해서 구분해요. 그러나 위법이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위법 경우, 응?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때는 복종 의무 없다는 거야. 오히려 복종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 그죠? 그 다음에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여기 둘로 구분해 보자.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 이탈 못한다 그랬죠? 그럼 뒤집어 해석하면 어떻게 돼? 소속 상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장 이탈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아니, 여러분이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뭐 시골에서 부모님 올라오셨대. 연락 왔어. 바로 근무지 건물 밖에, 응? 커피숍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 그러면 상관한테 말하고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직장 이탈하는 건 가능한 경우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하는 거야. 지금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탈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읽어보면 공무 이외의 영리 목적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게 여기서 잘라봐. 공무 이외의 영리 업무 종사에 종사하지 못한다. 여기다가 만약에 말을 바꿔서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못한다. 그러면 허가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지. 그럼 맞는 거야? 안 돼.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공무 이외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건 절대 금지야. 소속 상관의 허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점을 내가 비교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지? 영리 업무 종사 금지는 절대적인 거다. 응? 다만 또 그 옆에 다른 직무 겸할 수 없다. 이게 겸직 못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소속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으면 겸직이 가능해. 그치? 그러면 이 세 가지 비교하면 영리 업무 종사 금지만 절대로 못하는 거야. 응? 그죠? 근무지 이탈하는 거하고 직장 이탈하는 거하고 또 뭐야? 다른 직 겸직하는 거 소속기관장이 허가받으면 가능하잖아. 영리 업무 종사는 절대로 안 되는 거라는 얘기야. 응? 그 다음에 친절 공정 의무 그냥 읽으면 되고 이게 또 법적인 의무. 그 다음에 6번 종교 중립 의무. 이것도 이명박 정부 때 새로 들어간 건데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근데 상관이 뭐야? 종교 중립 의무 위배하는 명령을 자꾸 내려. 그럼 어떻게 한다? 하급자는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지나가요. 자,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모든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될 의무야. 여기까지는. 그죠? 근데 오른쪽에 가면 이제 경찰 공무원들에게만 직무 수행 시 요구되는 의무가 경찰공무원법에서 따로 정한 의무, 경찰관 복무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의무 이렇게 해서 또 구별이 된다. 그죠? 그래서 경찰공무원법에 정한 의무 거짓으로 보고하는 거 금지. 또 뭐야? 지휘권 남용 금지. 그래가지고 지휘권 남용 금지는 읽어보면 어떻게 돼? 무슨 비상사태 작전 수행 이런 위급한 사태 발생 경우 지휘 감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 유기 또는 지정된 근무지로부터 진출 퇴각 이탈시키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야. 응? 내용 갖고 시험 문제 내지 않고 제목 갖고 낸다. 응? 지휘권 남용 금지 의무. 그다음에 제복 착용을 아까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 그랬죠? 요 경찰 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그다음에 8번째는 저 앞에서 우리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저 앞에 경찰 윤리 파트에서도 언급됐지만 대통령령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 직무 수행 금지. 또 근무 시간 중 음주 금지. 또 민사 분쟁의 개입 금지. 응? 그다음에 또 뭐야? 보고 상관에 대한 신고 의무, 보고 및 통고 의무, 여행 제한 의무 이런 거 나왔어. 그죠? 특히 마지막 줄에 여행 제한은 뭐 같이 공부해? 무슨 비상사태 생겼는데 금방 복귀할 수 없는 지역으로 여행 가려고 한다. 시간 얼마 이내?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없는 지역으로 여행 갈 때는 어떻게 돼?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죠? 2시간 이내.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돼? 이제 조직 내부에서 주는 제재가 징계. 근데 그 의무 위반해가 동시에 일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요구되는 또 의무를 위반한 거야. 형법이나 이런 데도 위반하는 게 되면 2가지 제재, 형사처벌까지 또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로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음주운전하면 지금 공부한 공무원의 의무 중 뭐 걸리는 거야? 성실 의무도 걸리고, 응? 후미유지 의무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야. 그리고 법령 준수 의무도 걸리고, 응?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징계, 뭐 파면해임, 뭐 정직 이런 거 당할 수 있지. 그건 또 그거고 조직 내부에서의 벌이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됐든 일반 국민이 됐든 어때요? 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해서는 안 되는 의무 똑같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회 질서를 동시에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또 기소돼서 뭐가 되는 거야? 형사처벌로 벌금형,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2가지 벌은 별개야. 그래서 따로따로 2가지 벌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로 안 봐요. 일사부재 원칙 위반이 아니게 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밑에 157페이지 경찰 공무원의 책임에서 의무 위반했을 때 부여되는 어떤 제재받게 되는 것을 이제 책임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뭐야? 뭐 위법하게 직무 수행해서 국민한테 피해 줬으면 그 손해배상 해줘야 될 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 내부에서의 행정상의 책임은 이제 징계받을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사상 책임까지 민사, 행정, 형사상 책임 이렇게 3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 중요한 건 주로 징계에 관해서 많이 냅니다. 징계받는 조직 내부의 징계 책임이 나옵니다. 응? 그래서 우리 그럼 시간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징계 책임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되겠다. 징계 책임부터는 또 이 짧은 시간 내에 하기가 힘들어. 이 징계하고 징계받았을 때 억울하다 해서 경찰 공무원이 소청이라고 신청해서 구제받는 절차, 여기 또 단골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경찰공무원법에 남아 있는 중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경찰작용법에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응? 이 조직법, 이 공무원법 남은 부분하고 뒤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하는 작용법, 요게까지 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행정학적인 영역으로 띄엄띄엄 이제 골라서 몇 군데 시험 나오는 영역, 이렇게 그 남은 영역은 관리 통제 영역으로 행정학적인 부분이야. 여기서 그렇게 골라서 하면 총론은 마무리가 돼. 응? 자, 그러면 이론 공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배운 부분, 원래 이 공무원법 관련 문제에 대해서 프린트가 다 됐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그거로 오늘 공부한 거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요.